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며 필요할 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배웁니다. 물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반대의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순간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것이었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괜히 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별 뜻 없이 들은 한마디인데도 마음속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세상에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직 꺼내놓을 때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싸울 때 침묵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하는가? 어쩌면 현명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 이것 시작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상대가 응원해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언제나 응원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생각보다 어렵다던데. 지금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어. 내가 아는 사람도 했다가 실패했어. 누군가는 걱정해서 말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그 말들이 생각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갑자기 의심이 생깁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확신과 불안을 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언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면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먼저 조금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방향을 바꾸면서 나에게 맞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 경험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경험이 먼저 들어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을 중요하게 바라본 것도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판단이 들어올 자리도 커집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언을 구하는 것과 허락을 구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상대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언보다 상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획을 너무 일찍 말하지 않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거야. 새로운 공부를 할 거야. 이번에는 정말 바꿀 거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응원을 받으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금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편이 낫습니다. 운동하겠다고 선언하는 대신 오늘 조금 걷고 공부하겠다고 말하기보다 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무엇을 만들 것인지 설명하기 전에 작은 결과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말은 계획을 크게 만들지만 행동은 계획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조언을 줄 사람, 내 계획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언제 말할 것인가입니다. 아직 작은 생각이라면 조금 더 자기 안에 두어도 됩니다. 조금 해보고, 조금 실패해보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 계속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생각도 처음보다 단단해집니다. 어떤 계획에는 응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자라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다물기 더 어려운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계획이 생겼을 때보다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때로는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더 쉽게 입을 여는 순간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잘 되었을 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돈이 조금 모였을 때,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기쁨은 나누면 커진다고 합니다. 물론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좋은 일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기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을 떠올릴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은 함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 좋은 일을 언제나 나와 똑같은 크기로 기뻐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가? 단순히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 내 선택이 맞았지. 나도 이만큼 해냈어. 말로 묻지는 않지만 상대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쁨이 갑자기 작아집니다. 나는 정말 기뻤는데 상대는 무심하게 말합니다. 그래, 잘 됐네. 그 한마디가 서운합니다. 조금 더 놀라주기를 바랐고, 조금 더 크게 축하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내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 행복을 지나치게 맡기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면 내 마음도 그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칭찬하면 기쁘고, 무심하면 서운하며, 부러워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반드시 관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 성취가 있고, 가까운 몇 사람과만 나누어도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을 숨기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다만 기쁨도 사람을 선택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굳이 비교하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쁨은 잠시 나만의 것으로 간직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기쁨은 조금 단단해집니다. 칭찬받아야 유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유지되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일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날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는 말하는 것 자체보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누구에게나 너무 빨리 꺼내놓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실패,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마음이 힘든 날이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가족 이야기와 과거의 상처까지 꺼내놓습니다. 그 순간에는 후련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왜 거기까지 이야기했지? 이미 꺼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알 만큼 오래 겪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말하는 데에도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것이 진실한 관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졌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는 조금 더 마음속에 두어도 됩니다. 진심에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을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 언제나 같은 관계로 남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친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이야기가 잘 통했다고 해서 내 가장 깊은 이야기까지 맡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겪어보고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외로울 때는 마음이 더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가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해받는 느낌과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화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며, 공감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내 마음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수록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어디에 내려놓을 것인가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활짝 열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열어도 됩니다. 작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바라보고 시간이 지나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모든 것을 빨리 말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말할 사람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긴 이야기도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누군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잠시 맡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비밀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왜 오래 신뢰받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부부 사이의 문제, 돈에 관한 고민,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는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만 알고 있을게.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혹은 정말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 하지만 생각해보면 처음 그 이야기를 나에게 했던 사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은 그렇게 퍼집니다. 누구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여러 사람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질까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작은 마음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내용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한 가지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라고 부탁해도 그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지킬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맡긴 이야기는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내가 이야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흥미로운 소문을 먼저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이야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신뢰는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은 상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인데? 왜 그런 건데?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친하다는 이유로 캐묻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상대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야기이고 어디부터가 다른 사람의 영역인지 아는 것. 이것 역시 침묵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 삶의 적당한 경계를 만드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돈은 얼마나 벌어? 그건 얼마 주고 샀어?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가족에게 무슨 일 있어?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왜 말했지?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면 무언가 숨기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질문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대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 가족,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한테도 말 못해? 그러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것 같아서
원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친밀함과 공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말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는 영역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주는 관계가 더 편안하고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 일을 그만두었는지, 왜 그 사람과 멀어졌는지, 왜 돈을 그렇게 쓰는지, 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는지. 누군가 질문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해시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생각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질문이 설명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서 강조했던 신중함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할수록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간섭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까지 스스로 설명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만큼 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시 궁금해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가까운 것은 아니며 모든 질문에 답해야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는 행동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작은 문 하나를 달아두는 일입니다. 문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오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이 편하다는 이유로 해야 할 말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싫은데도 싫다고 말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괜찮다고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침묵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도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 이런 침묵까지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지혜는 말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과 말해야 할 순간을 구별하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을 너무 일찍 꺼내놓지 않는 것, 기쁜 일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는 것, 나의 상처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맡긴 이야기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 것. 이런 침묵은 때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내 경계를 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갑니다. 괜히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하면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참는 것이 언제나 배려는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습관처럼 대답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다면 그때는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조금 힘들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알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역시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끼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있어서 고마웠어. 짧은 말이지만 너무 늦으면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껴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끼지 말아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무조건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조용히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이야기는 지켜주며 자신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할 때는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며 미안한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을 줄 알고 어떤 말은 해야 할 때 놓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말의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아무 곳에나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말을 꺼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